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입니다. GAT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GNN은 기존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기법은 유클리드 공간 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드 위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용이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그 그래프 데이터는 아니요, 네. 이런 그 그래프 데이터는 비유클리드 공간 위에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이제 부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프 데이터를 더 용이하게,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에 특화된 GNN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발표했던 이 GCN에 대해서 이 GCN의 그 한 개념에 대해서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간의 관계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래프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 매트릭스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먼저 노드 피처 매트릭스, 이 노드의 정보가 담긴 매트릭스. 예를 들어서 손흥민 국적이 대한민국, 호날두는 포르투갈, 메시랑 디발라는 아르헨티나인데, 이제 이런 그 피처들에 대한 이런 각 특성, 속성 혹은 이제 그것을 퓨처로 바꾼 것을 이제 매트릭스화 한 것인 이제 그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드저센트 매트릭스는 이 그래프의 연결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 그래프의 구조 정보를 담은 매트릭스, 이것이 어드저센트 매트릭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간략히만 살펴보자면은, 손흥민의 경우에는 호날두랑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1로 간주하지 않을 때에는 오로지 호날두에게만 1이 되고, 호날두는 나머지 모두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일단 제외할 때는 나머지는 다 1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그리 매트릭스는 차수 매트릭스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은 손흥민의 경우에는 한 명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이고, 호날두는 3명 모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3, 나머지는 2, 2 해서 이렇게 노드 피처 매트릭스, 어드저센트 매트릭스, 디그리 매트릭스가 그래프 뉴럴넷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따로 준비했는데요. 보통 이 그래프 뉴럴넷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 어그리게이트 프로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컴바인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이 두 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어그리게이트는 이제 소위 메시지 패싱이라고 또 불리고요. 이 컴바인은 또 이 업데이트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혼용되어서 떤 걸로 사용해야 하는지는 이제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과정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그 타겟 노드, 그 타겟 대상이 호날두 노드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호날두는 이웃 노드가 지금 이제 손흥민, 디발라, 메시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각각의 노드들로부터 이웃 노드들로부터 정보를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상이 되는 호날두는 이 어그리게이트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주변 이웃 노드들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가져오냐? 예를 들어서 이 손흥민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노드 피처 매트리스가 있겠죠. 그리고 메시도 있겠고, 디발라도 있겠고, 이제 이들 각각은 다를 겁니다. 근데 이거 다른데 이제 이들로부터 어그리게이트를 해가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웃 노드들에게 어떤 어그리게이트 메커니즘이나 뭐 식이 있겠죠. 다 각각 달라요. 자, 이건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 주변으로부터 그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도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이웃 노드에서 취합된 정보와 함께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컴바인 함으로써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GNN의 메커니즘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실 거의 모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GNN GNN 모델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거는 GCN이고 오늘 배울 거는 GAT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어그리게이터, 업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 또 유명한 뭐 그래프 세이지 이런 것도 역시 어그리게이터, 업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GNN이 꽤 이제 막연한데
저도 아직도 이제 모호한데 이렇게 일단 그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업데이트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GAT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GAT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GCN,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GCN과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GCN의 경우에는 이 이웃 노드에서 타깃 노드로 갈 때 이 엣지에 부여되는 이 가중치가 거의 다 이렇게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디퍼런트 노드에 대해서 디퍼런트한 웨이트를 주지 않고 다 동일한 웨이트를 줍니다. 하지만 이 GAT의 경우에는 이 디퍼런트한 노드에 대해서 어텐션을 취해주면서 디퍼런트한 웨이트도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GCN과 GAT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은 이 GAT가 GCN에서는 갖지 못한 장점을 갖게 해줍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이제는 이제 논문 요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GCN 저자는 이것의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GCN이나 이제 다른 그것과 비슷한 것을 기초로 한 이전 방법은 결점을 다루기 위해서 매스크드된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장점을 이용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작업들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이 GCN의 경우에는 런드 필터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 구조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특정 구조의 학습된 모델은 다양한 구조를 가진, 그러니까 다른 구조를 가진 그래프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나중에 인덕티브 러닝과 이제 트랜스덕티브 러닝을 이제 구분하는데 이 말이 그 인덕티브 러닝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은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GCN의 업데이트식이 이건인데요. 이 GCN의 업데이트식은 이렇게 예를 들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어드저센트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매트릭스는 이제 이것의 구조 정보를 담은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정보가 업데이트식 안에 들어가서 이 업데이트식은 결국에 계속 이 그래프 구조 정보에 의존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구조에 의존을 한다고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특정 구조에서만 학습이 되었으니까 다른 디퍼런트 구조를 가진 그래프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일부 이제 뭐 이전 작업에서는 다양한 사이즈를 가진 이제 네이버에서 작동하는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 가중치가 공유되기 때문에 이제 다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의 이웃에서 작동하는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GAT에 들어가기 앞서서 GAT는 셀프 어텐션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 차별점이 있으니까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이제 한 컴포넌트로 소개된 거죠.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는 NLP를 공부한다라고 시퀀스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우리는 이제 쿼리키 밸류로 나누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우리는의 그 쿼리가 이제 작동하고 있을 때 이 쿼리가 여기에 그러니까 이 우리는에 해당하는 키와 함께 곱해지죠. 0 곱하기 2.1 더하기 0.4 곱하기 1.1 해서 이게 나오고 이 쿼리가 그대로 이번에는 NLP에 대한 키와 곱해져서 0.4 곱해져서 1이 되고 다음에 공부한다와 곱해져서 1.08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것들 간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줘서 0.17, 0.4, 0.42가 나오고 이 값은 다시 이 밸류 값과 멀티플리케이션 합니다. 0.17 곱하기 3.4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 각각을 다 서메이션 한 것이 이 어텐션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텐션 값은 이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하면은 연산적으로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왜냐면 이제 병렬적으로 연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셀프 어텐션은 다양한 차수를 가진 그래프 노드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에서는 디퍼런트한 노드를 그러니까 이렇게 디퍼런트한 노드에 대해서 여기 이 디퍼런트 웨이트를 가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GAT 아키텍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이 GAT 아키텍처는 일단 이 노드 피처 집합을 H라고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노드 개수가 N이고, 그리고 이 피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베딩 사이즈 이런 거 설정하죠. 그것을 F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1부터 N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GAT 레이어 하나를 통과하면은 그때 이제 출력되는 것이 이렇게 프라임이 붙여진 노드 피처 집합이라고 합시다. 사이즈는 이제 다 똑같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위에서 봤던 이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깃 노드가 i고 이웃 노드가 그 j입니다. 그래서 노드 j는 타깃 노드 i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타깃 노드가 i일 때 나머지 j, 그러니까 이웃 노드 j 또는 이제 이웃 노드 k가 있으면은 우리가 구하는 이 어텐션은 이 엣지에 대한 가중치로 여겨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 GAT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그림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계속 동일하게 그 축구 선수들 간의 인맥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번호는 손흥민의 경우에 1번, 호날두가 2번, 디발라가 3번, 메시가 4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논문에 있는 이제 식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이 이 그 가중치 러너블 웨이트 곱하기 이제 그 노드 피처여서 이것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식도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가져온 이것은 이제 결국 여기에서 가져온 이제 GAT 계산 과정입니다. 이건 이제 N이죠. 그래서 인용 노드 피처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셀프 어텐션이 거쳐지는데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할 것은 이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 건데 이 셀프 어텐션에서는 먼저 어텐션 스코어를 구합니다. 이 어텐션 스코어, 이 IJ. 그래서 이 I가 타깃 노드고 J가 이웃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타깃 노드 I에 대한 이웃 노드 J의 중요성입니다. 각각의 J의 중요성. 그러니까 뭐 이게 타겟 노드면은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이 A는 러너블 웨이트입니다. 어떤 뭐 랜덤 값으로 부여된 어떤 웨이트 값이겠죠. 그래서 이 A와 이게 이제 컨캐티네이트 되는 건데 결국 이것을 내적을 해줍니다. 닷 프로덕트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구하면은 이제 이것이 단 하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몇 개를 구하겠죠. 그러면 이 몇 개를 구한 걸 가지고 이제 각각 정교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노드 간의 비교를 쉽게 해주기 위해 이제 개수를 정교화해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취해줌으로써 노드 간의 그 주요도 비교를 또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어텐션 스코어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 알파까지 넘어가는데 이 알파까지 넘어갈 때는 다시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컴피티네이션 했죠. 이걸 S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S는 아까 전에 이것과 내적해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기도 한데 어, 이 컴피티네이트와 A를 내적한 것과 이것을 저희가 단순히 파이토치에서 그 리니어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피드 포워드 하는 거 그것과 이제 동일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코딩을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코드를 하셔서 저도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한 것을 이렇게 피드 포워드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와 다르게는 이번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지나갑니다. 리퀴드 알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거 이제 정규화 해주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그 최종 어텐션 스코어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를 구했으면은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셀프 어텐션을 저희가 트랜스포머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도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이 어텐션 값을 이 그 해당 이웃 노드에 대해서만 그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싱글 헤드 어텐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저자는 안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학습의 안정화를 위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트랜스포머에서처럼 도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다 그림으로 같이 설명할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안정화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멀티헤드 어텐션보다는 평균화를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드는 의문은 저자는 왜 평균화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실험 결과가 이 멀티헤드 어텐션보다 평균화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채택한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식들 과정을 그림으로 좀 살펴보자면, 어, 지금 이거는 이제 그 타겟 노드를 디발라로 잡은 겁니다. 디발라로 잡고, 그럼 이제 디발라는 연결이 호날두와 메시랑만 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호날두와 메시랑만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과도 근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호날두와 메시랑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GC에 대해서 원래 이제 계속 자기 자신도 이렇게 포함해야 한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했었는데,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포함을 해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포함되면 여기서 똑같이 디발라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호날두 메시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메시는 이 디발라랑 호날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호날두, 이 디발라고 자기 자신. 그리고 디발라는 또 호날두와도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는 여기 호날두는 나머지 다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손흥민, 호날두, 자기 자신, 디발라, 메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층에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들과 좀 연결을 해서 보면은 입력 노드 피처가 이거 하나만 일단 볼게요. 입력 노드 피처가 이럴 때 여기서는 노드의 개수가 이웃 노드의 개수가 호날두의 경우 자기 자신도 포함하면 4개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정교하는 어텐션 스코어 이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각각 다 이 I가 여기서는 호날두고, J가 여기서는 손흥민, 여기서는 호날두, 여기서는 디발라, 여기서는 메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파 어텐션 스코어가 구해지고, 나머지는 다 W는 이제 어떤 뭐 랜덤 값이겠죠. 이건 다 이제 공유된 가중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자기 자신. H1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노드 피처, H2는 자기 자신에 대한 노드 피처, 각각의 이웃에 대한 노드 피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 호날두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마찬가지로 디발라는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고, 메시도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 디발라는 이렇게 이제 호날두가 한 번 업데이트 돼서,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호날두는 이미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보를 받고, 그 디발라 자기 자신도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보를 취합하고, 그리고 메시도 여기서 어느 정도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통 이 GH는 2번 정도의 레이어를 거친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디발라의 그 정보가 뭐냐라고 물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노드 피처, 그러니까 연결되어 가지고 정보가 취합된 노드 피처, 그래서 업데이트된 노드 피처를 얻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디발라에게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 과정이 레이어 2고요. 그래서 얻은 것이 디발라인데 그 레이어 2에서의 디발라 노드 피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은 뭐냐? 멀티헤드 어텐션은 저희가 그 이전에 트랜스포머 할 때 공부했다시피 이제 다 하나의 싱글 헤드 어텐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말하자면은 저희가 뭐 공부를 할 때 한 명만 공부를 해오면은 관점이 하나만 갖게 되는데, 여러 명에서 똑같은 걸 공부해오면은 다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도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60분 공부할 거 좀 나눠서 10분씩 나눠가지고 각각 다른 사람이 공부를 해와서 이걸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과정을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방법을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는 단순히 다 이게 두 번째, 네, 여기서 이게 단순히 이게 두 번째로만 여겨졌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2,1,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헤드, 이거는 2,2, 두 번째 헤드라고 여겨지고, 이것들을 콘캐티네이트 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다 똑같이 수행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다른 그 헤드가 있어가지고 아마 다른 헤드가 있다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값들도 조금씩 바뀌겠고, 이 가중치도 이제 또 다른 랜덤으로 들어가니까는
또 조금씩 바뀌지 않나? 이런 직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그 값은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동일한. 그래가지고, 컨캐티네이트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것이 이 식이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논문에서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지만은 평균화를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평균화가 더 좋다. 이 정도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까지 GAT 아키텍처에 대해서, 아키텍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GAT가 이전 CNN 모델과 에 비해서 좋은 점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연산적인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 그 아이젠 디컴포지션이나 뭐 비슷한 값비슷한 매트리스 연산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연산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수학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석성이 증가한다는 말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어, 보시면은 이 엣지가 어떤 거는 희미하고 어떤 거는 진해요. 그래서 어떤 노드 간의 어떤 노드가 어떤 다른 노드보다 더 중요한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성을 증가시켜 준다라고 말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계속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래프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 같아요. GCN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프 구조에 의존하는데 인터팩렬을 사용하니까 업데이트 과정에서 GAT는 그런 이제 인터팩렬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래프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GAT가 새로 나오긴 했는데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실험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저자가 이런 그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코라 그리고 이제 사이트시어, 펍메드, PPI인데 그 사실 이 트랜스덕티브와 인덕티브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GCN의 경우에는 인덕티브에 불리하다. 이제 GAT는 인덕티브에 유리하다.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트랜스덕티브 러닝은 이제 뭐 변환 학습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소위 준지도 학습이라고 여기지는 것 같고요. 인덕티브 러닝은 저희가 평소에 하는 약간 지도 학습 같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GNN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트랜스덕티브 러닝은 어떤 한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 내에서 어떤 것은 이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풀고자 하는 이 트랜스덕티브에서 풀고자 하는 거는 이 라벨링 되지 않는 거 또 이제 그 라벨링을 시켜보자, 그걸 예측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덕티브 러닝은 인덕티브가 비납적 추론할 때 쓰는 그 인덕티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본 까마귀가 검었고 어제 본 까마귀도 검었고 그저께도 본 까마귀도 검으면은 내일 볼 까마귀도 검을 것이다. 이것이 비납적 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역적 추론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아주 딱딱 떨어지는 거고 항상 참인 거고 개납적 추론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 개납적 추론도 이 모델링 할 때와 이제 그 비슷한 개념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정 구조에서 그 특정 구조에서 학습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학습된 모델이 H인데 그러더라도 디퍼런트한 다른 모델에 가서 하지만 이제 이 모델은 어떤 것은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델인데 이 모델을 가지고 이것을 예측을 해도 여기에 있는 이 그 각각의 라벨링들을 프레딕트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아예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구조만 있는 것만으로도 이 그 모델이 그 노드의 그 라벨링을 프레딕트 할 수 있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 하던 그 지도학습과 비슷한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 하던 준지도학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이제 그 GNN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이미지에서 사이파텐이나 엠니스트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제 결과는 어큐레이스와 이제 F1 스코어 약간 변형된 F1 스코어를 했는데 GAT가 다른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마찬가지로 이거 트랜스덕티브에서도 그렇고 인덕티브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GAT가 굉장히 강력한 그 모델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자가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통 그 요즘에 보니까는, 이 토치 매트릭, 여기 지금 토치 지오 매트릭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뭐, DGI 그래프 그런 것도 사용하는 것 같고, 스텔라 그래프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걸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운 받으시고, 이걸 임포트 하셔서, GAT는 제가 아까 전에 되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은, 코드로는 이거 하나로 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을 임포트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미- 밑에를 이제 튜닝 해주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가셔서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참고한 거는 원문도 있지만은 사실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이 3번 레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